네, 안녕하세요. 증권맨입니다. 오늘 코스피는 마이너스 0.79% 하락, 코스닥은 0.96%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어제 전 세계 증시가 그 코로나 재확산세에 대한 팬데믹 우려로 독일과 프랑스가 락다운을 좀 시행을 하게 되면서 정말 말 그대로 좀 폭락이 있었고요. 지난 3월에 어떤 건 공포감을 느끼게 할 수 있을 만한 패닉의 구간이었고요. 미국 증시도 마찬가지로 다우존스가 마이너스 3.52%까지 장중에 낙폭이 있었고요. 나스닥도 거의 종가 저가 형태로 마이너스 3.78% 이렇게 하락 마감을 했기 때문에 우리 증시도 오늘 상당히 조금 두려운 마음으로 장을 좀 맞이할 수밖에 없었고요. 다만 개인적으로는 우리 증시가 다른 이제 유럽이나 미국 증시에 비해서 뭔가 좀 최근에 강한 모습을 보여왔었고 심상치 않은 수급들이 있었기 때문에 고지고대로 이 하락분을 받아들이기보다는 뭔가 시가 개파락이 크게 일어난 다음에 양봉을 좀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으로 좀 지켜봤는데요. 오늘 코스피도 장중에 낙폭을 키우다가 종가상은 마이너스 마감이지만 양봉을 만들어낸 아주 강한 모습이고요. 최근에 안 좋은 게 갭 띄우고 자꾸 이런 식으로 무너지면서 음봉 만드는 것보다는 하락을 하더라도 차라리 개파락 후에 자꾸 이런 식으로 양봉을 만들어내는 흐름이 훨씬 좋거든요. 이러다가 결국에는 매도세를 이겨내면서 추세를 돌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요. 그리고 코스닥도 화요일, 수요일 외국인이 이날도 한 2,400억 가량 샀고요. 어저께도 800억 정도를 샀던가요? 아무튼 어제는 이제 기관까지 같이 좀 매수세에 동참하면서 시장을 좀 가파르게 끌어올려 놨기 때문에 이제 두 가지 시나리오가 이제는 생길 수가 있는 겁니다. 이때 당시에 들어온 물량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바로 개파락 시키고 팔고 나가긴 힘들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들어온 물량들을 어느 정도 올려놓고 정리해놓고 그 다음에 하락세가 다시 이어질 어떤 시나리오와, 이대로 좀 우리 증시만 다른 전 세계 증시에 비해서 강한 모습으로 추세를 좀 전환시켜가는 두 가지 시나리오를 놓고 이제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물론 며칠 더 흐름을 지켜봐야 되겠지만 저는 여기서 어느 정도 좀 바닥을 잡고 이제 전 세계 증시가 좀 안정을 보일 때까지는 우리 증시도 이 정도 구간에서 좀 박스권 행보를 좀 치다가 이렇게 좀 흘러가다가 21선이 이런 식으로 좀 눕게 되면서 다시 한번 21선 돌파 후에 흐름을 좀 만들어 갈 수 있는 이런 쪽으로 저는 확률을 살짝 더 일단은 높게 좀 보고 있는 입장이고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이유는 심플하게 저는 딱 두 가지 정도가 됩니다. 주식시장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어떤 매매의 원칙이자 시장에서 작용하는 심리인 싸게 사서 비싸게 판다. 시장에서 가장 큰 호재는 싸다는 것이고요. 가장 큰 악재는 비싸다는 것이죠. 이제 그런 측면에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중국도 마찬가지고요. 코로나에 대한 방역을 상당히 좀 잘 해놨고, 최근에 이제 뉴스도 보면은 빠르면 내년 한 이대로 가면요, 또 한번 이제 대유행이 일어나지만 않는다면 내년 상반기 정도 안에는 코로나 이전 수준의 경제를 상황을 좀 회복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전망이 되고 있는 가운데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좀 대처를 잘한 나라가 우리나라랑 이제 중국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반면에 지금 독일, 프랑스 비롯한 유럽과 미국은 전혀 이 코로나에 대한 방역들이 어떤 우리나라나 중국에 비해서 잘 되지 않았고, 그간 미국만 해도 확진자가 거의 방치하는 수준으로 놔두면서 일일 8만 명을 계속 찍고 심해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유동성이라는 장치 하나로만 시장을 끌어올려 놨기 때문에 조정은 좀 불가피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고요. 지금 최고점 대비
그러니까 코로나 상황이 최악으로 계속해서 치닫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나스닥 기준으로 지금 고점 대비 한 9%밖에 빠지지가 않았어요. 물론 이제 미국 증시는 이제 대장주이기 때문에 이런 거를 좀 감안을 하더라도 조금 더 조정폭은 필요해 보인다고 보여지고요. 반면에 우리 증시 같은 경우는 코로나 방역을 상당히 좀 잘 했음에도 불구하고 코스닥 기준으로 고점 대비 한 15%가 빠졌기 때문에 요런 어떤 측면에서 최근에 미국 증시랑 어느 정도 디커플링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은 뭐 이제 미국 증시도 그렇고 우리나라 증시도 그렇고 뭔가 좀 유동성에 취해서 계속 이제 시장이 상승장을 이끌어 가고 있는 가운데 있기 때문에 뭐 이제 누가 코로나에 대한 방역을 잘 했는지 대처를 잘 했는지에 대한 반영이 좀 덜 되는 부분은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시간이 좀 지나면서 코로나 대응을 잘 한 나라와 그렇지 못한 나라에 대한 어떤 시장에 대한 반영분은 충분히 있을 걸로 보여지고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경제 지표로서 명확하게 나오는 그런 시점의 구간에서는 확실히 어떤 시장의 차이는 보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증시가 뭐 이쯤에서 뭐 바닥을 잡는다거나 전 세계 증시는 추가 폭락을 하는 와중에 뭐 잘 견뎌내는 모습이 혹시 좀 나오게 된다라고 했을 때 지금 이제 공매도 제한이 되어 있는 부분도 이제 간과할 수는 없겠지만 기본적으로 그냥 시장에 대한 매력도를 봤을 때 우리나라 좀 괜찮지 않나? 저는 뭐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어서 우리나라 코로나 다시 뭐 대유행하는 그런 뭐 좀 상황만 벌어지지 않는다면 이제 다른 뭐 나라 증시들에 비해서 충분히 앞으로 강한 흐름 이어나갈 수 있을 수 있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물론 아직은 여기서 지금 뭐 바닥이 잡힌 거다라고 확신 있게 절대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뭐 여기서 지금 뭐 전 세계 증시가 폭락을 하고 있는 가운데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 코스닥만 뭐 코스피도 안 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뭐 이렇게 폭등을 하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 싶고요. 요 정도 구간에서 이제 조정이 좀 나올 거고요. 이때 조정이 얼만큼 나오는지 어느 정도 구간에서 조정을 멈추는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중요해질 것 같아요. 조정은 짧게 그 다음에 좀 빠르게 좀 돌아가는 이런 모습들이 나와주면 좋겠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이제 21선을 좀 눕혀 놓는 상황에서 이렇게 훌훌 털어내다가 21선을 돌파하고 안착하고 재차 이렇게 좀 상승 흐름으로 만들어지면 이런 구간들이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좀 베팅을 해야 될 구간이지, 지금은 지금 3일 힘이 좋은 상승을 보였다고 해서 이거 바닥 무조건 잡았네 라고 해서 베팅을 강하게 할 구간은 저는 아니라고 보여지고요. 지금은 오히려 반등시마다 비중을 좀 줄여놓는 전략을 세우는 게 맞겠죠. 반등시에 비중을 좀 줄여놓고 눌림의 구간에서 어떤 시장의 흐름과 우리 장만 봐서는 안 될 거고요. 뭐 유럽이랑 미국 증시의 상황을 주시하면서 어떤 바닥을 잡을 가능성이 높을 것인지 이제 생각하기는 싫지만 이런 식으로 쌍바닥 잡지 못하고 하방을 뚫어내는 흐름이 나올 것인지 여기가 가장 키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네요. 오늘 저희 리딩반은 매매가 없었고요. 신규랑 추가 매수를 조금 일단은 무리하게는 하지는 않았고요. 조금 했습니다. 일단 오늘 장 초반에는 지금 유럽 전역으로 코로나 확산세가 급속도로 심해지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코로나 관련주들, 특히 이제 진단키트 관련주들이 오늘 좀 강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었고요. 진단키트가 장 초반에 좀 강한 모습을 보였는데 시장이 곧바로 회복을 하고 장중에 좀 상승 흐름으로 돌아가니까 진단키트주들도 장초에 조금 강하다가 시세를 조금은 이제 반납하면서 마무리가 되는 상황이었고요. 단연 지금 시젠을 저도 상당히 주의 깊게 보고 있고요. 곧 있으면 이제 또 실적 발표도 있을 거니까
어떻게 나오는지에 따라서 30만 원을 재돌파하는 흐름으로 한번 가게 될지, 일단 여기서 이제 방송에서 한번 다뤄드렸던 적이 있는데요. 요때 정도 타이밍이 됐을 것 같아요. 이때 당시 뭐 리포트도 30만 원 넘게 목표가가 수정이 되는 것도 있었고, 일단 30은 한번 터치는 할 것 같은데 30을 뚫어줄지 맞고 떨어질지는 제가 잘 모르겠다, 그렇게 말씀을 한번 언급 드렸었고, 30만 원 일단 정확하게 터치는 한번은 했고요. 그 다음에 조정 구간에 있고, 요 정도 가격대를 계속해서 좀 지지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20한 5만 원대. 어찌됐건 지금 우리나라 제가 찾아본 바로는 3분기 지금 진단키트 수출 금액 중에 거의 뭐 절반가량을 시젠에서 담당을 하고 있다고 하니까요. 그렇게 뭐 나쁠 것 같진 않다. 오히려 조금 더 우리가 실적 부분에 대해서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은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서, 뭐 진단키트주들 돌려보시면 거의 시젠만이 이 대시세를 내고도 거의 뭐 조정이 그렇게 크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식으로 수렵의 구간으로 다시 한번 거쳐가고 있고요. 여기서 또 뭐 이제 실적 발표와 함께 슈팅이 한번 또 나올 수 있을지, 이 부분 저도 좀 유익 있게 지켜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다음에 장중에 마스크 관련주들도 장중에 뭐 잠깐 급등이 좀 있었는데요. 웰크론 이 대장이니까 이 종목 보시면 될 것 같고, 웰크론도 뭐 저저번 주 정도인가요? 방송에서 한번 다뤄드렸었는데, 얘도 6,000원을 절대 깨지를 않습니다. 거의 기준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코로나가 종식이 되기 전까지는 웰크론의 이 6,000원이라는 기준가는 유효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또 바닥권에서 훌훌 좀 털어내는 과정에서 흐름 만들어갈 수 있겠다, 그렇게 보고 있어요. 급등 조정, 급등 조정. 그러니까 이런 어떤 역배열권 안에서는 웬만큼 강한 뉴스나 재료 아니고서는 이런 식으로 매물 다 뚫어내고 장대 양봉으로 마감하기는 조금 힘겨울 수 있기 때문에, 요 역배열 구간의 매물을 소화하는 과정이 또 바닥 구간에서 필요하죠. 그래서 바닥에서 매물을 소화하는 과정의 전형적인 형태가 급등 조정, 급등 조정, 급등 조정, 이러다가 변동폭이 점점 줄어들면서 매물을 좀 소화해가는 과정에 이런 식으로 가다가요, 7,000원 구간을 종가상 한번 넘겨서 안착하는 모습을 보이면, 그때는 한번 어떤 매수의 변곡점으로 보고 접근을 한번 해볼까, 저도 일단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지켜는 보고 있는데, 어떤 이 종목이 7,000원을 종가상 넘어서는 시점과 코로나 확산세가 조금 더 뭐 지속이 되는 것과, 뭐 이제 그 외에 뭐 이제 마스크 관련된 뉴스나 재료들 같은 것들을 조금 잘 생각해 보면서 전략을 짜서 접근을 해보려고 저도 일단은 지켜는 보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 다음에 정치 테마주 관련해 가지고는 제가 지수가 좀 안 좋을 때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고, 지수가 지금 화요일 수요일 오늘까지 해서요, 바닥권에서 반등이 나오는 구간에서는 뭐 정치 테마주들의 힘을 비교적 조금 덜 수급이 쏠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장이 좋을 때는 얘네들은 조금 쉬어갈 겁니다. 그래서 눌림이 나왔다가 그런 다음에 장이 좀 평이하거나 조금 안 좋을 때 수급이 다시 몰리면서 반등세가 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 지금 윤석열 관련주인 서현탄메탈이랑 이낙연 관련주인 휴림로봇, 저는 이렇게 딱 두 종목이 지금으로서는 정치 테마 관련해서 가장 좀 대장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고요. 윤석열 관련주인 서현탄메탈은 일단은 조정이 조금 더 나와야 되지 않겠나, 한 5,500원이나 요 정도 구간까지 눌림이 주면 한번 접근 가능해 볼 수 있겠다, 그렇게 보고 있고, 휴림로봇 같은 경우는 지금 단기 과열에 들어가 있고요. 이틀 차니까 뭐 이제 여기서 더 그러니까 보통 단기 과열 걸려 있는 3일 동안에 시세가 너무 좀 많이 나오게 되면 단기 과열이 풀리면서
급락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요. 반대로 단기과열 3일 동안에 좀 조정이 나오면 단기과열이 풀리면서 시세가 한번 나오는 경우 상당히 많죠. 그래서 휴림 로봇이 만약에 내일도 더 시세가 나와서 이런 식으로 급등이 나오게 되면 정리하는 게 좋겠죠. 단기과열 풀리면서 아마 뭐 급락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요. 그 다음에 그린 뉴딜 관련해서 태양력 대장인 신성 ENG 지금 한 파동 나오고 두 파동 나오고 이제 여기서 세 번째 파동의 길목으로 가느냐, 여기서 고꾸라지느냐의 어떤 구간 안에 있는 것 같은데요. 어떤 시장을 주도했던 정말 강력한 주도 대장주였기 때문에, 주도 테마의 대장주였기 때문에 한 번 더 시세를 줄 가능성이 저는 높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풍력 대장주인 유니순도 당연히 봐야 되겠죠. 시세를 이런 식으로 한번 두 번 내고, 물론 여기서 이제 파동 길이가 하나가 너무 컸기 때문에 어떤 그 두 번째 파동 길이가 좀 짧을 수밖에 없었던 것 같고요. 유니순도 여기서 한 번 정도는 더 시세를 낼 가능성이 있어서 좀 유니순이란 신성 ENG 이렇게 좀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 이어서 지금 탄소 배출 테마로 대장인 한솔홈데코도 한 파동 나오고요, 두 파동 나오고 지금 세 번째 파동으로 가느냐 마느냐의 어떤 길목에 있는 상황이어서 한번 볼 필요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2등주로는 캐시코트레 있으니까요, 한솔홈데코랑 캐시코트레 이렇게 관종 넣어 두시고, 캐시코트렐도 뭐 일단 차트적으로는 상승 하락 그리고 여기 저항대 돌파해 놓고요. 딱 여기서 지금 지지를 받고 있는 상황이니까 뭐 비교적 요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뭐 접근하기가 그렇게 뭐 심플하다. 요 정도, 예를 들면은 26일에 저가 라인, 요 정도 손절선을 잡고 여기서 접근하기 좀 부담스러울 것 같고요. 음봉 하나 정도 뭐 더 떨어지면 이런 구간에서 매수해서 떨어지면 뭐 손절하고, 이런 식으로 시세가 나오면 기대 수익은 한번 가져가 보고 이런 식으로 접근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그리고 오늘 상한가 간 종목 중에서는 지금 데일리 블록체인이랑 케어랩스랑 그다음에 그 퓨처스트림 네트웍스가 미국에서 상장을 이제 한 회사는 아니고요, 이제 곧 상장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PSI 인터내셔널에서 지금 인수 뉴스가 좀 나와가지고요, 데일리 블록체인은 장 초반에 아주 강하게 상한가를 들어갔고 퓨처스트림이 2등주로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상한가는 못 들어가고 좀 실패하는 모습이었고, 케어랩스 같은 경우는 3등주인데 너무 약하죠. 윗골이 너무 길게 달려서 이 종목은 뭐 굳이 볼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데일리 블록체인이랑 퓨처스트림 네트웍스 이렇게 두 종목 정도 놓고 한번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 다음에 아주아이비 투자가 오늘 급등이 나와서, 내가 그 지금 크래프톤 IPO 관련 테마로 있기 때문에 그거 관련해서 오르나 싶었는데 다른 개별 뉴스가 있었습니다. 얘네가 2014년부터 투자를 해온 아테아 파마슈티컬스라는 뭐 이제 미국의 제약사가 있는데요, 상장을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해요. 뭐 얼마 정도 지분을 가지고 있는지까지는 제가 좀 못 알아봤고요. 대신에 여기가 상장을 하게 되면은 기업 가치는 한 2조 정도 된다라고 하니까 상당히 뭐 잭팟일 수 있죠. 재료 자체는 강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재밌는 거는 아주아이비 투자가 크래프톤 재료가 아니라 지분 투자 개별 뉴스로 오르는 건데, 관련주 TS 인베스트먼트도 크래프톤 관련주거든요. 그래서 얘가 뜬금없이 따라오르나 싶어서 오르다가 윗골이 달고 죽을까 싶었는데, 지금 TS 인베스트먼트도 그냥 크래프톤 뉴스로 상한가를 보내버리는 정말 재밌는 오늘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어찌됐건 아주아이비 투자는 재료가 지금 두 개가 돼버린 거잖아요. 둘 다 재미있게도 IPO 관련된 거고, 이렇게 되면은 정말 투자를 잘 하는 상황이 되어서 투자했던 두 곳이 지금 잭팟을 이제 터트리게 생겼으니까 뭐 이제 재료 뉴스 자체로는 상당히 강할 수 있겠다, 그렇게 좀 보여지고요. 우리가 장대 양봉이나 상한가가 좀 출현을 할 때요, 항상 이 부분을 염두를 해두면서 뭐 이제 좀 뭐 예를 들어 내가 가지고 있는데 막 상한가가 뭐 이게 급등이 나왔을 때 얘가 좀 장대 양봉으로 마감을 해줄 가능성이 클지, 아니면 윗꼬리 쭉 달고 그냥 밀려버릴지에 대한 판단이 사실 어렵잖아요. 그럴 때 좀 이렇게 직전 고점을 넘기는 구간에서는 비교적 재료가 괜찮다면 좀 넘기거나 넘기기 직전까지 좀 갖다 놓고 결국은 좀 직전 고점을 넘어서는 모양새가 출현을 많이 하기 때문에 요런 차트들은 한번 버텨볼만 하겠죠. TS도 마찬가지고, TS도 오늘 상한가 닿게 되면 내일 이제 갭이 딱 혹시 뜨게 되면 직전 고점을 넘기면서 비교적 가벼워지니까 오늘 TS나 아주아이비는 차트적으로 상당히 괜찮습니다. 반면에 내가 뭐 이제 예를 들어 보유를 하고 있는데 급등을 한다. 근데 만약에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의 차트적인 자리가 이런 자리라면, 역배열로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고 이런 식으로 올라오게 되는 자리라면, 얘가 뭐 앞으로 추가적으로 상승을 하더라도요, 오늘 당일은 이런 정말 강한 뉴스가 아닌 이상 이런 식으로 장대 양봉으로 마감을 하기는 조금 힘든 경우가 많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의 어떤 일봉의 차트상 위치에 따라서 그런 판단을 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화이자 테마 대장주인 제일약품이 오늘도 급등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어제 상한가를 터치했다가 윗꼬리 좀 달고 밀렸고요. 오늘 장중에도 좀 눌림이 나오다가 화이자에서 지금 크리스마스 전후로 해서 백신 개발을 완료할 수도 있겠다,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뉴스가 그렇게 나오면서 급등이 있었고요. 얘네는 어제 제가 방송에서 말씀드린 지금 뭐 코로나 백신 관련해 가지고 화이자 관련주들은 뭐 승인 나기 전까지 아마 계속해서 지켜봐야 될 테마 있고 종목이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요. 뭐 어제 뭐 조금 윗꼬리 달고 상한가 못 들어가고 했다라고 해서 얘는 이런 식으로 뭐 시세가 죽을 애들은 아니었고요. 사실 어제 그 방송 막바지에서 제일약품 관련해서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다, 그렇게 멘트가 있었는데 편집 과정에서 조금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뺐어요. 근데 빼지 않고 넣어놨으면 좋았을 뻔했네요. 저희 리딩반도 제가 최선호 관심 종목으로 보고 있던 게 제일약품이었고요. 오늘 분봉상 조금만 더 눌렸으면 좀 아쉬웠습니다. 개인적으로 한 요정도까지만 더 눌렸으면 잡아보려고 했었는데 53,000원 정도까지 밀리며 53,000원 구간에서 지지받고, 이런 식으로 여기 요렇게 지지 구간이 있잖아요. 53,000원 구간에서 지지받고 이런 식으로 좀 장중에 돌아나가는 흐름이 나오면 이런 구간에서 매수를 해야지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종목인데, 와, 갑자기 뉴스 나오면서 뜬금없이 쳐버려 가지고요, 놓쳤습니다. 오늘 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아쉬운 종목이고요. 이런 종목들은 윗꼬리가 오늘 뭐 이렇게 길게 달고 끝나도요, 떨어지면 살려고 하는 기대 심리가 상당히 많고 지금 재료도 강한데 남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시간에서도 뭐 조금 더 오르고 있고요. 제일약품은 뭐 이제 내일이 될지, 내일도 뭐 양봉을 뽑아줄지 어떨지는 뭐 제가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혹시 시원한 눌림이 나오면 정말 무조건 공략을 해봐야 할 지금 장에서 최선호 테마주가 아닌가,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럼 오늘은 이렇게 해서 마쳐볼게요. 감사합니다.